미국 주식 시장이 초반에는 약세를 보이다가요. 후반에 좀 일정 부분, 초반 지나고 나서는 일정 부분 반해하고 끝났습니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패턴을 보였는데, 닥스를 좀 보면, 일단, 이 기사를 먼저 볼까요? 제니 옐런이 한 이틀 전에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테러 가능성,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활용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반응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급락했고, 어제 장중 2만, 그러니까 3만이 깨졌습니다. 비트코인이 깨졌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등하고 있는데, 어제 닥스장은 이게 15분 봉, 좀 전에 봤던 건 1분 봉이고요. 1일 봉이고요. 1봉이고 15분 봉을 보면 어제 이렇게 여기가 닥스 시작점에서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밑으로 내리꽂은 다음에 반등하는 과정 중에서 닥스가 시작했는데 급락했다가 이 비트코인이 계속 머리를 들고 올라가니까 회복하면서 끝났어요. 물론 얘가 끝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밑으로 밀렸다가 다시 반등했는데 전고점을 못 돌파하고 다시 내려오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밀렸죠. 후반부에 반등을 못하고. 그리고 얘가 반등을 강력하게 하고 있긴 하지만 이 반등세가 이 하락세를 누르고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입니다. 이 상황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게 테슬라 주식이거든요. 주가거든요. 이 테슬라가 내가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목요일날 새벽쯤에, 아니면 뭐 목요일날 저녁쯤, 수요일날 저녁이나 이때쯤 그 실적 발표를 할 것 같은데, 그때 실적 발표를 하면 얘가 움직임이 맞물려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방향성이 완전히 타진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조정이 상대적으로 크게 있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어제 필라델피아 그 제조업 지수가 높게 나왔어요. 미국이. 물론 실업률은 내려오다가 하락세가 멈춘 상황이기 때문에 100만 단위 바로 밑에서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실업자들이 매주 실업수당을 청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경기부양책으로 계속 커버를 하고 있고, 바이든이 대규모로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는 뭔 얘기냐, 좀 전에 통과시킨 것도 잉크도 안 말랐는데 그런 얘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기존의 그 짠 예산을 조정해서 경기부양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국회를 통과하는 것, 상하원을 통과하는 것은 바로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일정 부분의 경기부양책은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건 그렇게 계속 커버를 해갈 것 같고, 유럽의 소비자들 심리지수는 이게 그 3월달에 여기 이 수준에 있었는데, 코로나 전에 붕괴된 이후에 빠른 속도로 이 과거까지 회복하지 못하면서 옆으로 기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 제조업이나, 예를 들면 여기 유럽의 제조업 PMI 지수는 확장 국면에서 잘 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업 부분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취약하긴 하지만, 여기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급격하게 내려왔던 그때 그 락다운을 막 난리를 쳤을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그러니까 그 완전 락다운을 다 하진 않았지만 많은 국가들이 봉쇄 조치를 강력하게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아예 전부 다 확장 국면에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락다운을 아예 안 하고 있으니까, 봉쇄를. 이런 움직임을 놓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걸 먼저 얘기해 드릴까요? CDC 데이터인데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일 동평균선. 존스홉킨스 데이터로 보면 확진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9%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월드오미터 데이터인데 계속 그 추세가 내려오고 있죠. 확진자 추세가. 독일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추세가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봉쇄 조치를 계속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 추세가 계속 이런 추세적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과정 중에서 사실 그러니까 그 기업 관련된 PMI 지수나 이런 게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잘 선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투여하는 속도가 늦긴 하지만 그게 이제 늦는 정도지, 결과적으로는 점진적으로 작년보다 나은 과정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기업가들 심리 쪽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게나
이런 서베이에 못 들어가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건데 그거는 전체 일부분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래서 주가가 지금 조정을 제대로 안 받고 있고, 그나마 이게 버블이 너무 세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떨어지면 받아주는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참 난감합니다, 진짜. 난감하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 보시면 짐 로저스 뭐 이분이 여기 보시면 뭐 애플, 아마존, 삼성 거품으로 변하고 있고 뭐 나중에 농업, 항공 막 이런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만 거품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시면 이 글로벌 이코노믹스 기사에 보면 $100만 이상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죠. 규모가 큰 사람들의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이 거품이거나 거품 근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거품의 끝자락에는 개미가 불나방처럼 주식시장에 다 달려들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도하게 배수가 높아지니까 대규모 투자자이거나 혹은 그 기관들이 매도를 치거든요. 매도를 치면 그 매도 물량을 개미들이 못 받아줘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게, 국내에서도 보고 있지만 대규모로 기관이 매도를 치면 그걸 개미들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패턴이 그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밑으로 짓누를 만큼 계속 대규모의 매도를 치거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혹은 그렇게 대규모로 매도를, 그러니까 심리를 급격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기관과 그다음에 개인 모두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거의. 지금 남아있는 이슈라고 하는 게 지금 비트코인 혹은 주식시장에 거품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붕괴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붕괴를 안 되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 거고, 물론 이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상대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12월 말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1월 말 다 돼가잖아요. 지금도 이거 봐라, 이것도 그냥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시장 안에서 뭔가 조종이 돼서 너무 비싸요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싸요라, 그러니까 어떤 거는 싸서 안 올라갔어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테크주 같은 것들이 너무 비싸요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비싸서 팔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비싸다고 사고 있잖아요. 근데 비싸다고 판 사람이 그걸 들고 현금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현금을 그냥 들고 이탈하는 게 아니고, 그걸 들고 다른 쪽, 상대적으로 싸다른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의 그 지수만 보고 움직이고 편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치주 같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갔던 주식들조차도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주식시장 큰 조정이 없이 그냥 옆으로 개걸음을 치거나 약간씩 밀려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냥 일정 수준, 어떤 사람은 다른 쪽에서 이 돈을 벌고 있고 막 이렇게 혼재된 상황으로 가서 완전히 주식시장에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측대로 조정이 급격하게 안 일어난다면, 그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냥 훅 밑으로 밀렸다가 반등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지금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조정이 강력하게 뭔가 폭락이라는 개념까지 갈 수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올 하반기 12월 달에 내가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그거가 지나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하면 위험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줄이면서 이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를 들면 잘 가던 주식, 지금까지, 그 다음에 소외됐던 주식, 뭐 성장주, 가치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언택주, 텍트주, 혹은 코로나 이익주, 소외주 이렇게 막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속 이익을, 그러니까 코로나로 각광받았던 주식들 중에서 모멘텀을 계속, 그러니까 걔네들이 고평가가 돼 있는데, 그 고평가 돼 있는 것들 중에서 모멘텀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 중에 변수가 적은 것, 뭐 예를 들면 풍력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풍력에너지와 관련된 발주를 내는 사람들은 공공기관 쪽인 것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의 자금은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는 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받는 뭐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사업이 딜레이 된다거나 혹은 예산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충격의 뉴스 보도가 나오면 급격하게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되고 있는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거보단 덜한 게 그 수요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개인의 그 구매 수요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예를 들면 풍력 같은 경우는 전체의 그 예산을 다 잡아야 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보조금 정도만 쥐어주면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개인 기업들이 대규모로 그쪽에 달려들어서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풍력보다는 적은 규모의 그 자금이 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풍력 쪽보다는 전기차 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위험성이.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풍력보다는 전기차 이렇게 제외를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계속 추세를 유지하거나 움직일 가능성을 높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반도체에서 대규모로 막 투자나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뭐 합종 연행을 막 하고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올해 내부적으로 놓고 보면 올해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여기 보면 지금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 생산이 줄어가지고 차를 생산하지 못하고 서 있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생산 공장들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우리가 뭐 줌이나 이런 것처럼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비대면 뭐 회의라든가 학습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생산 라인에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해서 생산을 못하거나 이런 중간 이렇게 공급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한 케이스도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결과적으로는 대규모로 쏠리는 쪽에 생산을 대규모로 계속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동차 반도체는 생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반도체 재고까지도 다 소멸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가 쓰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자동차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그러니까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 정상화되면서도 반도체 수요가 계속 살아있는데, 이렇게 공급이 딸렸던 쪽도 반도체 생산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자동차보다는 반도체 수요들이 더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뭐 그리고 자율주행차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 수요는 일정 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일정 수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풍력보다는 전기차나 반도체가 훨씬 더 낫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걸 또 줄여가면, 여기서 줄는 건 더 이상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그린 에너지 쪽에서 놓고 보면 저는 가장 상대적으로 위험은 덜하고 향후에 기대감이 되는 쪽은 반도체이거나 아니면 전기차 시장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풍력보다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멘텀이 소멸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게 미국 차트 중에 이 캔들 차트, 이게 모더나 주식입니다. 모더나 주식이 백신 12월 달에 백신 투여 부분 때문에 폭발적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밑으로 쓸려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 모더나의 주가, 이 밑에 있는 요거는 화이자예요. 화이자도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밀려갔다가 이제 쭉 내려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패턴이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길리어드사죠. 길리어드사가 요거 이제 길리어드사 렘데시비르 개발한 개발 초기에 급등했던 게 계속 쓸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사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백신도 마찬가지로 그런 패턴을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로 놓고 보면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그러니까 백신 생산 업체나 이런 쪽이 마찬가지로 이런 이 끝자락에 얘처럼 모멘텀의 끝자락에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생했던 모멘텀 중에서 향후에 버티지 못하고 사그라질 거라고 하는 포트폴리오는 제외하고, 뭐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은 다 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반도체나 자동차 중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을 만한, 특히 뭐 대장주 쪽에 있는 포트폴리오는 일정 부분 가지고 가는 작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거 이외에 이제 다른 쪽 영역에 있는
그러니까 가치주 영역 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아직 튀지 않은 것들이면서 건실한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매출이 잘 유지되는 걸 넘어서서 증가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움직이는 작업을 하면 추후에 12월 후반부쯤에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이제 원자재 중에 구리입니다. 구리. 원자재가, 여기 짐노유스 같으신 분은 뭐 에너지나 농업 이런 것들 얘기를 다 하셨는데, 에너지 쪽은 좀 개인적으로 약간 부정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석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올라간 이후에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일정 수준 회복하게 되면 또 대규모로 그 석유를 뽑아내려고 할 거예요. 또 석유 업체 중에서 이제 다만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그 셰일 오일을 뽑아내는데, 그게 이제 너무 그 환경을 해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걸 이제 금지하는, 그래서 중소 석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도산의 위험성들이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다른 것만큼, 원자재가 다른 것만큼, 그러니까 과거만큼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단 2000년대에 대규모로 한번 폭등해서 올라갔던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대규모로 그러니까 그 원자재 수요가 들어왔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거를 바닥부터 위에까지 초반부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여건은 한 20년 동안, 그러니까 1980년도 초반까지 70년대 계속 1, 2차 오일 쇼크로 원자재 가격이 전부 폭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20년 동안 가치 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 조정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한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이제 중국이 수요를 당겼기 때문이고, 지금 수요의 확산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공급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원활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 급격히 위축됐던 수요가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뭐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것 때문에 뭔가 수요를 계속 당기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정말 과거에 원래,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큰 폭발적인 수요가 만들어져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중에서도 옥석이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망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구리입니다. 왜냐하면 구리가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그린 에너지 쪽에서 놓고 보면 전부 다 구리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현재 가고 있고,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석탄, 그러니까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쓰는 거에 그린 에너지에서 쓰게 되면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뭐 6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정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리 수요는 점진적으로 계속 그 추세가 살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재 중에서. 그리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화학연료의 자동차, 그러니까 신차 판매 중에서 화학연료의 자동차가 아니고 그린 에너지의 자동차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섹터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 속도가. 그래서 구리값이 계속 떠받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보고 있고, 구리 중에서는 보면 이게 구리가이거든요. 국내에 보면 뭐 LS, 뭐 서원이든가요. 그다음에 이제 풍산, 뭐 이런 대표적인 게 3개라고 보는데, 가장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풍산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가장 구리의 원자재 가격하고 사업 구조상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격 움직임을 보면 이 풍산 가격이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요 2009년도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8년부터 나오네요. 8년 후반부터. 근데 여기 보시면 구리 가격이 여기 정점을 쳤던 게 2011년도 초반에서 중반 사이 넘어가면서 정점을 쳤거든요. 풍산을 보시면 여기 2011년도 초반에 정점을 치고 흘러내려갔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사이클이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하락을 멈추고 올라왔는데, 이게 2017년도 후반에서 2018년도 상반기에 정점을 쳤는데, 풍산 같은 경우 보시면 2017년도 하반기에 정점을 치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또 특이한 점은 구리 가격이 이때는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는데, 풍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부터 오히려 높게 올라갔어요. 후반부 상승 탄력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구리 가격이 2011년도 중반 이후에 추세적으로 언제까지 내려갔냐면 2016년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풍산 주식은 보면 그 추세가 2011년도에서 내려오다가
결과적으로 저점이 여기나 여기쯤 만들어진 거죠. 2012년도 중반, 2010년 하반기에 맞았는데, 그러니까 2016년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추세적으로 일정 수준에서 하방 역lik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주식시장 올라가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탄력 정도보다 상대적으로 과거보다 더 많이 올라간 이점도 있고 내려올 때 덜 떨어진 이점도 가지고 있어요, 풍산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풍산 주식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유심히 현재 지켜보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이 추세를 보면 여기 보면 2019년도 3월달, 2월 말에 3월달에 추세가 여기였는데 풍산 주식이 얘 지금 고수준 정도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은 2019년도 3월달 때가 이때입니다. 2월 3월이.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돌파해서 올라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풍산을 원자재 수요 중에서 가장 혜택을 받을 만한 기업으로 편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봐서 뭐 LS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봤는데 그 중에는 풍산이 가장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원자재 쪽에서는 이 기업을 일부 편입해서 들고 있는 게 단기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만약에 진짜 예측한 대로 그린에너지 쪽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구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꾸준히 구리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얘도 꾸준히 올라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